네, 반갑습니다. 도도티브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르노의 새로운 MPV 개발 소식인데요. 1984년 미니밴 형태의 1세대 모델로 출시되어 2020년 크로스오버 느낌의 5세대 모델까지 나오고 이렇다 할 변화가 없었던 에스파스입니다. 거기다 최근 탈리스만과 함께 에스파스의 단종 소식까지 전해지며 아쉬운 모델이 하나 사라지는 게 아닌가 걱정되기도 했었는데요. 국내에는 2015년 서울 모터쇼에서 에스파스가 첫 소개가 되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었죠. 그로부터 3년 뒤인 2018년 에스파스의 국내 도입이 물망에 올랐었지만 경쟁력 문제로 결국 무산되고 만 모델이기도 합니다. 국내 소비자로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델이 아닐까 싶은데요. 에스파스의 전장은 4857mm로 카니발보다는 확실히 작은 차체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내에서 사라진 쉐보레 올란도나 기아의 카렌스보다는 큰 사이즈로 카니발의 큰 사이즈를 부담스러워하는 소비자들에게는 틈새 시장을 노릴 만한 크기임에는 분명했었는데요. 이런 에스파스의 후속으로 3열을 가진 SUV로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 해외 매체를 통해 들렸습니다. 결국 르노 역시 미니밴 시장보다는 SUV 시장의 매력도가 더 높았다는 것을 감지한 것일까요? 과감한 차체 변화를 통해 미니밴 형태였던 에스파스를 6세대에는 SUV로 바꾸려 하다니 놀랍기도 한데요. 이는 해외에서 르노 오스트랄의 디자인을 한 3열을 가진 SUV 프로토타입이 공도에서 목격되면서 이 모델이 에스파스 후속으로 점쳐지며 급기야 에스파스 7인승 SUV의 예상도까지 나온 것입니다. 예상도에서도 보면 전면의 모습은 오스트랄과 상당히 닮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면부 LED 헤드램프는 그릴과 하나로 이어져 와이드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고 깊은 라인을 강조한 보닛의 더욱더 커진 범퍼와 에어 인테이크의 모습은 르노의 최신 디자인 언어인 센슈얼 테크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의 모습은 기존 미니밴 느낌에서 SUV의 모습을 갖추며 확실히 날렵한 모습으로 변모했는데요. 기존의 한 줄의 부드러운 측면 캐릭터 라인은 전면과 후면부 각각 두 개로 나뉘면서 날카로운 선으로 표현된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겠네요. 리어 역시 오스트랄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거의 오스트랄 패밀리룩을 입은 모델이라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오스트랄 대형 SUV 버전 같이 느껴질 정도인데요. 거기다 리어 쪽으로 떨어지는 루프라인은 크로스오버 느낌을 선사하며 매끈하게 잘 빠진 바디라인이 매력적으로 다가오네요. 6세대 에스파스 실내 인테리어 역시 오스트랄과 동일하게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세로형의 12인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어 깔끔하면서도 하이테크적인 이미지를 구현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오스트랄보다 커진 차체와 휠베이스는 6인승 또는 7인승의 좌석 배열을 통해 국내 소비자들 역시 좋아할 만한 패밀리 SUV로서 합격점인 실내 구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거기다 국내 SUV 시장에서도 이젠 대세가 되어버린 하이브리드 모델로 나온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어 정말 구미가 당기는 모델이 아닐 수 없겠죠. 최근 산타페 풀체인지 모델의 디젤 단종 소식도 들리는 만큼 앞으로 하이브리드 모델의 인기는 더욱더 높아질 것 같아 기대가 됩니다. 르노 코리아의 판매 실적은 올해 들어 전년 동기 대비 28% 정도 증가하며 선방을 하고 있지만 이는 거의 수출 실적의 호재가 뒷받침되었기 때문이고 국내 실적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전을 꾀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데요. 이는 10월 르노 코리아의 국내 신차 판매 조건만 봐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빠른 출고를 내세워 한 달 안에 출고가 가능하다고 홍보하며 현재 현대기아의 출고대기 무한 루프의 약점을 공략한 것인데요. 이는 반대적으로 그만큼 르노 모델들을 찾는 소비자가 많지 않다라고 출고대기가 길지 않다라는 입증도 되는 것이라 이런 홍보를 하는 르노 입장에서도 그리 달갑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다 최근 유럽에서 선풍적 인기를 끌었던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을 국내 출시하며 반전을 꾀하고 있지만 생각보다는 높은 가격 책정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반응은 아직은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열풍을 불러올 만한 반응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단순히 빠른 출고나 할인 정책의 단편적인 달콤함을 제시할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모델을 국내에 들여오는 게 급선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전에 소개해드린 르노의 캉구 모델이나 오늘 소개한 에스파스 모델 등이 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 도입이 된다면 분명 게임 체인저가 되리라 생각은 드는데요. 물론 여기에는 이번 XM3 이테크 하이브리드 모델처럼 높은 가격이 아니다라는 전제가 깔려야 하겠죠.
르노가 2018년 에스파스의 국내 도입을 저울질하다 결국 무산된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미니밴 시장을 독점하고 있던 카니발과 경쟁력에서 앞서지 못할 것이라 판단한 것이었지만, 이번 6세대 대형 SUV로의 변화는 그때와는 다른 포지션이기에 이번만큼은 과감한 도전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준대형급 SUV라 해도 국내에 강력한 경쟁 모델들이 없는 것도 아니죠. 이미 팰리세이드가 준대형 SUV 시장에서 엄청난 점유율을 보이며 급기야 모하비의 단종을 불러올 정도로 그 기세는 무섭습니다. 거기다 최근 산타페 풀체인지의 덩치 역시 거의 중대형급으로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산타페 소렌토와의 경쟁도 피할 수 없겠죠. 거기다 새로운 신흥 강자 쌍용의 토레스까지 가성비적 가격으로 중형 SUV 시장을 흔들고 있어 국내 SUV 시장 역시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이번에도 경쟁력 문제로 국내 도입의 희망을 다시 한번 꺾지 않았으면 하네요. 해외 매체에서는 르노의 6세대 에스파스는 빠르면 이달에 열리는 파리 모터쇼에서 글로벌 공개가 되지 않을까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위장막 테스트 차량이 많이 목격되지 않은 만큼 아직은 글로벌 공개까지는 아닐 듯 싶기도 합니다. 르노의 국내 시장에서 반등을 꾀할 수 있는 에스파스를 볼 수 있기를 희망해보며 오늘 리뷰를 마칠까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도도티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다른 신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도도티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Our hearts beat to the city streets. We bega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her hand in mine. We wanna chase the night.